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우리 언론의 키워드가 코로나19에서 신천지로 바뀌더니 이제는 마스크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씨가 행정각부의 장관들을 모아놓고 노란 점퍼를 입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회의를 하는 까닭은 뜻밖에도 중국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마스크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의료진이 쓸 마스크도 없고 일반 국민이 쓸 마스크도 없고 이런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2월 말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수출은 총 생산량의 매일 그 생산량의 10%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또 사재기를 찾아내서 엄벌하겠다. 그뿐 아니라 총 생산량의 50%를 공적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것을 브리핑에서 더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만 개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900만 개가 시중에 풀리게 된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겪어왔듯이 문재인 씨가 무슨 말만 하면 항상 더 큰 일이 터지곤 했죠. 이번에도 또 그랬습니다. 마스크 수출을 10%로 규제하겠다. 이랬더니 마스크 생산 업체에서 이미 다른 나라하고 특히 중국하고 계약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생산 못한다.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재기를 색출하겠다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강화했죠. 이러니까 시중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비싼 값에도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스크 500만 개를 공적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산자가
매일 500만 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아니, 해보니까 안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만드는 것만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고 판매하는 것도 도저히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것입니다. 처음 발표할 때는 우체국하고 농협 그곳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리고 보면은 회원 가입하는 것도 힘들어서 서버가 다운이 됐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결국은 이제는 오프라인 읍면동의 하나로마트에서도 팔고 또 약국에서도 팔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장소가 여러 차례 수시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2월 말에 아주 폼나게 정부가 뿌리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은 한시가 급하니까 오늘 됐느냐 아니 내일 됐느냐 이러니까 결국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3월 초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월 초가 됐는데 결국은 물량 확보를 못한 것이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이다. 그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500만 개 아니고 400 몇십만 개를 내놓겠다. 브리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도 잘 안 돼서 첫날은 300 몇십만 개 그리고 나머지 150만 개인지 60만 개인지 하는 것은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방출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생산량이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결국은 학생들 것을 도로 가져옵니다. 초중고 보유 물량 중에서 580만 개를 수거해서 문재인 씨가 이것을 판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여러분도 가끔 목격을 했을 텐데 약국마다 오늘분 공적 마스크 매진 이러한 표찰이 걸려 있습니다. 약국마다 그런 것이죠. 그뿐 아니라 뉴스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전국 곳곳에 마스크를 사려는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바이러스 무서워서 꼼짝 않고 숨어있던 그런 국민들이 마스크 사려고 다닥다닥 붙어서 길게 줄을 서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결국 이게 무엇인가? 문재인 씨가 단번에 자가격리해라. 웬만하면 집회도 하지 마라. 이랬는데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마스크 사러 나오는 것은 도리가 없죠. 결국 문재인 씨가 불러 모은 것이니까. 그래서 집회도 하지 마라. 시위도 하지 마라. 심지어 종교단체에서 예배도 보지 마라. 학교까지 멈춰 세운 지금 문재인 씨는 전국적으로 이런 군중을 형성시켜 버린 겁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느 곳에선가 마스크 1000장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1000장이어서 그 마스크 1000장을 판매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3시간이나 지난 후에 결국 매진돼서 이제 없다. 그냥 돌아가라. 이랬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스크를 1인당 5장 그 한도로 팔았다 그러죠. 그러면 한 사람당 5장씩 파는
그래서 마스크 전체의 양이 1000장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놓고 3시간이나 지난 뒤에 이제 없다, 떨어졌다 이렇게 알린 것일까? 우선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마스크 한 장에 1000원이고 한 사람당 5장씩만 판다. 마스크 전체 양은 1000장이다. 그런데 이게 돈 받고 파는 것이 전혀 복잡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웬만하면 접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손대기 싫어서 다들 5,000원짜리 현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돈 받고 마스크 주면 끝난다. 거스름돈 필요 없고 아마도 있어봤자 그런 복잡한 작업은 별로 없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곱셈을 해봅시다. 나눗셈을 하면 되겠군요. 1000을 5로 나누면 2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5,000원 받고 마스크 5장 주고 이 동일한 행위를 200번 하면 그날 할 일이 다 끝나는 겁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5,000원 받고 마스크 주고 이거 200번 하면은 한 20분이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왜 3시간이나 걸린 것일까? 왜 지금 같은 때 사람들을 3시간씩 세워둔 것인가?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팔 수 있는 마스크 1000장밖에 없고 한 사람 앞에 5장씩 준다고 하면은 200번째 사람 이후에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살 수 없죠. 그러면 왜 201번째 그 뒤로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오늘 마스크 살 수 없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일은 인기 있는 빵집이나 돈가스집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적 마스크 방출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나서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하겠죠. 돈가스집보다는 일 처리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뻔한 일을 왜 3시간씩이나 기다려 있다가 헛걸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이 3류 정부하고 몇 년 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신분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중복 구매를 방지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몸에 무슨 도장 같은 것을 찍던데 국민이 고기용 돼지입니까? 공적 마스크 그까짓 거 5장 팔면서 인간 몸통에다가 도장을 찍게. 줄을 세웠으면 그냥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스크가 뭐 대단한 보물단지라고 이렇게 국민을 지금 같은 시기에 군중 동원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 당신들 2번 사는 거지 이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감염 위험에 빠지게 하고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또 업무 처리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어째서 겨우 마스크 5장씩 파는 거 가지고도 이 모양으로 비효율적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스타벅스 커피나 맥도날드 햄버거
이거 드라이브스루 하면은 이렇게 시간 안 걸리죠. 얼마 전에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검사하는데 한국이 독특하게 드라이브스루 했다. 이 햄버거집 음식 만들어서 파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진 마스크 겨우 200건 매출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 3시간 걸렸다. 왜 이것은 드라이브 스루가 안 되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문재인 씨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바로 그런 것이죠. 문재인 씨 그렇게 대통령 노릇 해먹겠다 하지 말고 사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배워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면서 여기에 또 새로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품을 사가면 또 여기저기서 사 모으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 구매 기록을 관리하고 있죠. 중복을 못하게. 그런데 이 기록 관리를 이번에 마스크 판매하면서 여기에 활용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거 일 키우고 있는 거 맞죠? 공산당이 한 명을 일을 시키면 거기에 감시자가 2명이 따라붙고 그 감시자마다 다시 2명씩 감시자가 따라붙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꼭 그 형국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씨의 이 심리, 이게 뭐냐? 그것은 바로 문재인 씨가 우리 국민을 끝없이 의심한다. 바로 거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은 5,100만인데 하루에 나오는 공적 마스크 겨우 400몇십만 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이 의심을 받고 지금과 같은 이런 취급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씨, 문재인 정권이 무능해서 이런 것인데 한없이 죄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국민을 덜 힘들게 할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고 저 국민은 마스크 사고 또 와서 새로 사겠다고 할 인간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초중고용 마스크를 문재인 씨가 가져다가 공적 마스크로 팔았죠.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부는 개학을 또 연기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면에서 교육부도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씨의 공적 마스크 사업에 말려든 곳은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3월 1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이라는 것을 정부 브리핑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포장 인력 그리고 수송 인력이 부족하다는 마스크 업체가 그러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용 트럭과 군인 72명을 투입해서 마스크 제작과 수송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스크 생산에 이만한 어떤 근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군인을 투입해서 결국은 마스크 생산 비용을 땜질식 충당을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문재인 씨의 이 마스크 사업에 말려들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물론 여담이지만 이번 이러한 일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현재 조용히 침묵하고 있지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환경부 장관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발생한 엄청난 쓰레기, 이거 다 소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신경 쓰고 있겠죠. 게다가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지 않고 또 마트나 백화점에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대부분 배송으로 물건을 사들입니다. 배송이 폭증하면 이 배송을 하다 보면 쓰레기도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현재 쓰레기가 대량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똑같은 물건이라도 병원 갔다 오면은 이게 의료 폐기물로 되죠. 그냥 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었습니까?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쓰레기, 이거는 당연히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감염 때문에 의료 쓰레기에 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에 생길 문제, 지금은 이것이 표면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미 생겨버렸고 또 정상적인 정부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어야 하는 문제, 그것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 국민들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한 개 발생했다. 그러면 문제를 풀죠. 그런데 잘 푸는 사람도 있고 못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풀 때는 100%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못 풀 때는 한 70%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어떤 과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는 아주 독특합니다. 문재인 씨는 문제를 아메바 증식하듯이 그렇게 증식시키는 타입입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증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것과 연계해서 새로운 문제를 많이 만드는 그것이 바로 문재인 스타일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해결하는 과정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앞에 문제와 연결해서 문제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아직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안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마연의 지난 강의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듯이 문재인 씨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그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그 다른 문제로 앞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앞에 것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따라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문제 해결은 하나도 못한다. 다만 문제 해결을 해라 하는 그 독촉을 받지는 않겠죠. 지금 무엇인가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충수돌기라고 하는 그 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는 문재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수술을 담당하는 것이죠. 문제는 문재인 의사가 대단히 무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맹장을 수술한 것이 아니고 그만 간을 큼직하게 떼어내고 말았습니다.
간을 잘라낸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간절제를 당한 환자는 이제 간이 절제됐으니까 맹장보다 이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이러니 맹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맹장이 아프다고 해도 당장 터진다든지 복막염이 되지 않는다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뀝니다. 환자가 하는 말이 간이 아파서 죽겠다. 이 말만 하는 것이죠. 계속 간이 아프다 이 말만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맹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맹장도 아프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맹장은 부차적인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이것을 나의 성과다 하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환자는 지금 간을 절제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맹장 수술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환자가 지금의 문제가 위급하다 하는 것을 이 환자에게 체감하게 만들어라. 맹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보면은 이런 문재인 씨에게 마스크 이야기를 한 게 잘못이다. 오히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잘못된 일은 잘못됐고 이제는 그것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문제가 증식돼 버렸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창고 뒤지고 다니고 유통업자들은 조사받고 그리고 감시당하고 약국이나 마트는 마치 자기들 본업이 마스크 판매인 것처럼 마스크에 대해서 매일 공지하고 국민들에게 혹시 남은 게 없는지 빼돌린 것인지 이런 식으로 시달림을 받고 또 마스크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고할 의무도 부담을 하고 그런가 하면 마스크 생산업체는 매일 20시간 혹은 24시간 이렇게 작업에 쫓기고 내몰리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더는 계속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국민은 마스크가 없습니다. 물량이 절대 부족한 것이죠. 문재인 씨의 문제 증식 능력 이러고 보면 문재인 씨는 대단한 아메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씨는 어째서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이것도 궁금하죠.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성격 탓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마스크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니 왜 부족한가? 하루 1200만 개씩 생산하는데 왜 부족하다는 것이냐? 문재인 씨는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왜라고 묻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전체 국민이 5100만이 되지 않습니까? 1200만 개. 그것이 딴 데로 안 가고 다 시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는 국민들을 사납게 노려보면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죠. 사재기한 것들, 그 범죄자들을 다 잡아라. 샅샅이 뒤져서 잡아내라. 그 나쁜 것들이 이익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하게 싹 다 뺏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재기한, 그래서 차익을 좀 더 많이 얻고자 했던 그런 중간상들, 유통업자들은 한번 걸리면 몰수당하고 잡혀간다 하는 것을 알죠. 돈도 뺏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을 숨기는 겁니다. 마스크가 시중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마스크도 사실 좀 더 비싸게 팔려고 넣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딘가 지하로 마스크가 숨어버립니다. 문재인 씨가 하는 방식, 그것은 상인의 마음, 인간의 마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그 성격이 알 수 있는 성격이 아예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씨의 이러한 방식은 바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추미애 장관,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현재 평은 좀 좋지 않죠.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만일 그 종교의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 교리상 그 기독교계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가령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그 종교계 사이의 종교계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 국민, 대한민국 법체제 이런 것은 종교 내부의 일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한은, 그래서 그들의 그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논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바이러스,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 그들은 엄연히 피해자다. 이런 것이죠. 방역을 할 책임은 신천지 교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겁니다. 방역 실패는 정부의 실패인 것이죠. 그 특정 교단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교단이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범죄 집단 같은 것이다. 이것은 이상한 그 환각이라고 할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공무원들, 방금 소개한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신천지를 현행범 잡듯이 잡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법을 적용할 사항이 아닌데 법을 들고 나온 것이죠. 무지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우리 국민들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앞에 이야기한 중간상들처럼 숨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다들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다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다른 국민들도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앞에다 대고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다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신천지 교인, 그 이외의 감염 환자도 똑같은 취급을 하는데, 이들은 우리의 이 피해자들, 우리 환자로 된 불운한 국민들을 바퀴벌레 취급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성격 탓이다. 좌파들은 바로 이렇게 독하고 잔인하다. 성격이 아주 괴팍하다. 표독스럽다. 자기 편이 아니면 용서가 없다.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게다가 운까지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종 문재인 씨의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도 결국은 그랬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을 북새통을 만들고 국민들을 불안해서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그런데 결국 하다 안 되니까 문재인 씨 특기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이 마스크 부족 이것은 문재인 씨 방식으로 하는 그거 누구나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문재인 씨가 어떤 모종의 광고 효과를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부족하다 하고 국민들이 호소를 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 뒤늦게 끼어들더니 결국 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스크 약속을 못 지켜서 송구스럽다. 그래도 24시간 풀로 돌려서 다 깔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아직도 모르는 모양인데 24시간 풀 가동에서 나온 게 지금 그 마스크 그 양입니다. 그렇긴 그런데 문재인 씨가 하루가 24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것이 어쩌면 좀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락 싣고 노상 문재인 씨 측에 붙어 다닌 GS25만 쳐다보니까 하루도 25시간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정말로 다행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재인 씨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과 선동이다. 그런 것이죠. 이번에도 해봤는데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때 나올 게 뻔하다 하는 겁니다. 바로 선전, 선동이다. 우리도 문재인 보유국으로서 이제 4년차 들어서면 이 정도면 이거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이러한 선전대, 선동대가 대거 동원됐죠. 이거 보고 흥분한 국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나올 차례가 돼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송구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거의 동시에 문재인 씨 측근에서 그 주변에서 우르르 물려나와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스크를 하루에 1개씩 쓰는 것은 안 된다. 나도 1개로 3일씩 쓴다. 마스크 1개로 3일 쓰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친문 좌파의 신문 방송, 또 여기에 인터넷 매체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동원된 것 같은데 아니면 스스로 나왔던지 그들은 미국 혹은 WHO 등에서 건강하면 마스크 쓰지 마라 하는 기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에 하나가 이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죠. 그는 여러 소리를 했는데 몸소 마스크를 안 쓰기도 했고 어째서 그 집단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여기까지 갔습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마치 마스크 쓰지 않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전선동대 전체 통틀어서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의 제롬 애덤스가 마스크 사지 말라 이랬다. WHO의 마이클 라이언 박사가 마스크로 코로나19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랬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국의 국장이 건강하다면 마스크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위에 호소를 한 것이죠. 미국에서 쓰지 말래 이런 겁니다. 이것이 좌파들의 공통점이기는 한데 그들은 꼭 이럴 때만 친미주의자 행세를 합니다. 궁지에 몰렸거나 또 돈관계, 자기들 자식 교육 여기에 있어서는 아주 골수 친미주의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선전선동대가 세상을 꽉 채우고 시끄럽게 하는 가운데 드디어 김상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경제의 거두로 불리우는 자이고 또 문재인 씨의 비서실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마스크 수요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마스크 수요, 사고자 하는 것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는 1인당 마스크 생산이 세계 최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는 바로 이렇게 숨 쉬듯이 통계 조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정면으로 목격을 하는 겁니다. 김상조 씨가 한 말, 그것을 새겨 들으면 이렇게 되죠. 우리 국민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 마스크 필요해? 이 나쁜 인간, 왜 쓸데없이 마스크 쓰겠다는 거냐? 국민 여러분, 마스크 사러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방역을 담당하는 측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도저히 이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마스크를 하루 동안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는 법을 그걸 소개하겠다. 결국은 국민을 계도해서 문제를 좀 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씨의 선전선동대의 활약도 그렇지만 좀 우스운 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내용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선전선동을 통해서 만약에 흑과 백이 있으면 흑과 백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논리적으로 취약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고 하면은 마스크를 쓰면 해로운 사람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해롭다. 뜻이 다르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물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정설처럼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내가 남에게 병을 옮기는 것을 막는 용도다. 여러분은 아마 이것이 첫 번째 용도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다. 그럴 겁니다. 혹시 의사라면 모르는 일이죠.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은 이것은 2차적인 용도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남을 보호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는가?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도로도 접하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면 마스크 쓰면 안 된다. 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 호흡을 계속하면서 습기가 차게 된다. 습기가 차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밖에서 바이러스가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 쉬워진다. 그래서 마스크는 방어 작용을 못한다.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정부 브리핑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사협회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 WHO의 권고사항을 채택한 다음에 마련한 제목이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이러한 브리핑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2월 12일인가 좀 일찍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에 확진자가 100명까지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사회 전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해지면 마스크 착용은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결국은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이 필요하다 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확진자가 전국에 몇 명입니까? 이때는 100명까지 늘어나는 것을 엄청난 재난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말의 좀 연장인데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볼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볼 때 이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에게 감염시킬까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남에게 감염시킬까봐 마스크 쓰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건강하다면 쓰지 마라.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정부 브리핑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미국 질병통제예방국의 권고안, 지금 이것이 아주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그거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이 미국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를 든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우리는 지하철 같은 것을 타게 되면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30분 이상 밀접 접촉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국의 권고안은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없다. 아예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그렇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미국 질병통제예방국의 국장이 뭐라 하더라.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이러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때를 보면은 마스크를 착용했던 집단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집단 사이에는 역학적으로 차이가 확실히 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스크 착용을 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 분명하죠. 결국 지금 동원된 문재인 씨의 선동대는 중국 코로나 확산 방지 이런 목적은 1도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문재인 씨가 마스크 공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땜질용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국민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와 지금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자칭 높은 분들, 돈 많은 분들, 그들은 자기들이 쓸 마스크는 사다가 쌓아 놓았을 것이다.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문재인 씨는 또 이럴 것이다. 국민이 죽어도 다 죽지는 않겠지. 국민의 배신감이 이렇게 뼈에 사무친다 하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 씨의 해결 방식, 문제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끔찍한 문제로 덮어버리고 그래서도 잘 안 되면 선전선동대를 푸는 이런 방식. 그것이 이번에만 그런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누구나 문재인 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예언가가 될 수 있고 예측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안 된다. 문제 못 푼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무슨 일 하겠다고 하면은 바로 뒤이어서 선전대, 선동대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상당히 맞을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그러면 정치인, 정치꾼 할 거 없이 모두 선전선동만 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도되었듯이 청와대에서 선거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하는 무려 70몇 %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선전선동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선거에 나간다 하면은 문재인 씨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선전선동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고 나온 이 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생산을 못하는 족속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이죠. 그들이 선거운동하는 것을 보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쁘고요. 야당은 나빠요. 야당은 안 예쁘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는 좋아요. 이것도 아닙니다. 아예 기준이 다르다. 우리하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 그게 머리통 자체가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4월 지나 5월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산 못하니까 이들은 결코 빵을 못 만듭니다. 물론 빵 광고는 잔뜩 만들겠죠. 우리는 그들이 만든 빵 광고도 싫어하고 또 그게 어차피 삼류여서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문제는 빵이 없이 빵 광고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만 보고 상상으로만 그 상품을 보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든다. 물론 입에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키워드 마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뭐라고 하든 문재인 씨, 문재인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든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중국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차피 해야 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안 할 수 없는 그런 때만 사회생활을 하라. 최소화하라. 그 다음에 청결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중에 혹은 타인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마스크를 구해서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하는 당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